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2-284-711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및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 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헌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 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어떠한 표현 행위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법인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어떠한 표현 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 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침해 행위 배제, 금지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형제 자매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 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떠한 표현 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 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침해 행위 배제, 금지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형제 자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 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 추모 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온 친족 관계나 생전 생활 관계, 망인 사망 이후 평소 망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의 분배.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3-249-449 판결 사건명 초심금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 경우 공탁 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 기준과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제3채무자. 이미 다른 추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 청구 추심 채권자가 그 확정 판결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제3채무자가 위 금액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3채무자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 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 의무는 민사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 협력 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 청구한 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 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 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 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 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 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 청구 시점까지 배당 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 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 청구 추심 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 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 판결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 청구 추심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청구 추심 채권자를 상대로 확정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공탁 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 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 절차에서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도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 경우 공탁 청구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불법 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 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 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 절차에서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3-285438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 채권자가 배분 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적극. 공매 대금의 배분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국세징수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제1항은 제67조의 2에 따른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 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 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갑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 절차에서 갑 회사에 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을 등이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공매 절차의 배분일에 을 등은 공매 대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병은행이 5순위로 배분을 받자 을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절차에서 을 등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제6항에 따른 배분 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 절차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채권자인 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배분 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을 등이 위 공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분 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후순위 권리자인 병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4-229-053 등 판결 사건명 토지인도 등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권한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 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인지 여부 소극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 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 점유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한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 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 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4-29513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또는 불법 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 관계가 종료되어 조합 재산의 분배라는 청산 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 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자녀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또는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 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자녀 업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재산의 분배라는 청산 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 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 관계의 종료로 인한 자녀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212-052 판결 사건명 기타 금전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 적극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임 사무 처리 보수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경위, 중개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중개 의뢰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217-253 판결 사건명 약정금 1. 회생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 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회생 채권은 채권의 조사,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 채권으로서 회생 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 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 적극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자가 회생 절차의 개시 사실 및 회생 채권 등의 신고 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 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 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2.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회생계획은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헌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